찰스 폰지. 1920년 그는 금융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극을 설계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 우리는 이걸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구조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한다면? 그리고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면? 그것은 사기일까요? 아니면 사회보장일까요? 오늘 지식부 검실. 대한민국의 성역이자 합법적으로 승인된 거대 폰지. 국민연금의 해부를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시계를 1988년으로 돌려봅시다. 국민연금 출범 당시 정부의 슬로건은 화려했습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세요. 소득 대체율 70%, 보험료율 3%.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권의 지지율을 위한 선심성 쿠폰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를 내서 70%를 보장받는다. 워렌 버핏도 무릎 꿇고 배워야 할 기적의 수익률입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니니 이 계산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로 인구입니다. 아랫돌. 즉 청년은 영원히 공급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영원히 고성장할 것이다. 이 오만한 전제가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최근 출산율이 0.7명대 바닥을 찍고 0.8명대로 소폭 반등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정부는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냉정해지십시오. 이것은 통계적 착시입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입니다. 0.8명은 회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 소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고 아랫돌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수학적 파산 선고입니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은 보장된다. 맞는 말입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준다, 안 준다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로 줄 것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30년 전 화폐 가치로 연금 몇 푼을 쥐어받는다면 그걸 지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약속은 지켰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파산한 뒤일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쌓여있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시대. 세계 3대 연기금이라 자랑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비상금 통장 취급을 받습니다. 불과 얼마 전 환율 방어 전쟁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정부는 외환 스와프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한국은행으로 가져오고 대신 원화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환율이 오를 때 연금은 달러를 꽉 쥐고 있어야 막대한 환차익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낼 기회죠. 그런데 정부는 그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달러 좀 내놔라. 번역하면 이겁니다. 국민 노후 자금인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해라. 여러분의 동의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환율은 일시적으로 방어했을지 몰라도 연금은 더 큰 수익을 낼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손해는 연금이 떠안는 구조. 돈 주인은 국민인데 정부가 완장을 차고 돈은 여기 써라, 사람은 쟤를 써라 명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치금융의 민낯입니다. 당신의 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구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구멍난 경제를 때우는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야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려보죠. 외국인도 탈출하는 한국 증시, 이른바 K장을 누가 떠받치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을 언론은 연기금의 구원 등판이라 포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수익률 희생입니다. 미국 S&P 500이 날아갈 때 박스권에 갇힌 한국 주식에 돈을 묶어두는 것. 이 막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합니까? 심지어 기업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국민연금은 거수기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정치권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 분쟁에 개입합니다. 수익률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정치 행위가 됩니다. 노르웨이 쿠프펀드가 철저하게 정부와 분리되어 오직 돈만 쫓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의 독립성?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무서운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줄게라며 걷어가지만 건강보험은 지금 아픈 노인들을 위해 당장 걷어갑니다. 2026년 현재 건보료율은 법정 상한선인 8%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OECD는 경고합니다. 한국의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라면 2030년대 건보료율은 상한선을 뚫고 두 자릿수로 치솟을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월급 통장에 메스가 2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왼쪽 신장을 떼어가고 건강보험이 오른쪽 신장을 떼어갑니다. 미래 세대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뜯긴 뒤 남은 돈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산율이 0.8명대로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희망이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헌납하느라 나를 위해 쓸 돈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에 기반한 예정된 수순, 데스 스파이럴입니다. 1단계 2030년대 중반 최후의 만찬 기금이 1800조 원 규모로 정점을 찍습니다. 돈이 가장 많을 때죠. 이때 정치인들은 미쳐 날뛸 겁니다. 기금 남으니까 공항 짓자. 청년 대출 해주자. 선심성 복지 늘리자. 콧감 빼먹듯 기금을 유용하려는 시도가 극에 달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눈먼 돈이 넘쳐날 때입니다. 2단계 2040년대 초반 적자 전환의 공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배수구로 빠지는 물이 많아집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바로 주식 매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큰손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어치를 팔아야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매물 폭탄입니다. 내 연금 받겠다고 내 주식 계좌를 폭락시키는 기이한 자의 공갈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연기금이 매도 버튼을 누를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전에 한국 시장을 탈출할 겁니다. 3단계 2055년경 완전 고갈 콧가는 비었고 1990년 대생들이 은퇴할 시점입니다. 돈은 없는데 줄 사람은 줄 서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꺼낼 카드는 단 하나. 부가 방식 전환. 그리고 증세입니다. 적립금이 없으니 그에 걷어서 그에 나눠주겠다. 말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해보면 미래 세대인 당신의 자녀는 소득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월급의 과반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월 300 벌어서 1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뜯기는 삶. 여러분이 2030 청년이라면 이 나라에 남겠습니까?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용히 짐을 쌀 겁니다. 이미 시작된 엘리트 탈조선. 고소득자가 떠나면 세수는 더 줄어들고 남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완벽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원래 연금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1990년대 캐나다 연금도 파산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기금 운용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정부는 손을 뗐습니다. 관치 금융, 정치적 개입,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은 오직 글로벌 수익률만 쫓았고 그 결과 향후 75년간 지급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전문가는 배제되고 낙하산 인사가 내려옵니다. 수익률보다는 국내 시장 방어라는 정치적 미션이 우선입니다. 캐나다가 수학으로 문제를 풀 때 한국은 정치로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 시간의 격차가 오늘날 지급 불능과 지급 보장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볼까요? 보험료 조금 더 올리고 받는 시기 조금 늦추겠다. 이건 말기 암 환자에게 빨간 약 발라주는 꼴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경제가 어려우면 연금 덜 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화려한 포장을 씌워도 본질은 더 내고 덜 받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낙관론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AI와 로봇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로봇세 도입론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은 누구에게 갈까요? 국가? 아닙니다. AI를 소유한 빅테크 기업과 주주에게 갑니다. 삼성전자, 구글, 엔비디아의 주주들이 자기 배당금을 깎아서 한국 노인들의 연금을 대줄까요?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면 기업은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월급에 기반한 국민연금 시스템은 AI 시대에 가장 먼저 도태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을 순 있어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지식부검실은 헛된 희망을 팔지 않습니다. 통일 대박, AI 혁명, 그건 변수지 상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닙니다.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떠넘긴 빚 보증서였습니다. 찰스 폰지는 감옥에 갔지만 이 제도를 설계한 관료들은 투둑한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안락하게 은퇴했습니다. 2026년 현재 2030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자산이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죄로 내야 하는 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의존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환율 방어에 당신 돈을 쓸 것이고 증시에 당신 돈을 태울 겁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라. 국가 시스템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플랜을 짜십시오. 난파선에서 구명조끼는 선장이 입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입어야 합니다. 오늘 지식부검실이 내린 사망진단서의 병명은 인구 구조적 합법 시스템 붕괴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노후 빈곤을 확정 지었다면 곧 다가올 건강보험의 붕괴는 여러분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10%를 향해 폭등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받아줄 응급실이 없는 나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골든타임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험 앰뷸런스 뺑뺑이 각자 도생은 시작됐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부검을 마칩니다.